주변 분들이 나를 많이 무시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네. 이게 실제가 아닐 때도 있거든요. 아,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.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.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망상이다 이러는 게 꼭 아니라 네네.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좀 지쳐 있는 상황이면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굉장히 나도 좀 날카롭게 듣는 경우가 있어. 한마디 한마디. 예, 한마디 한마디. 그래서 직장인분도 이제 저희 병원 많이 오시면 이제 네. 뭐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, 6년 됐는데 직장인 막 너무 무시해서 힘들대요. 네. 얘기 들어보면 이런 지가 한 3개월 됐대요. 그럼 최근에 뭐 회사를 옮겼냐 아니면 뭐 누가 부서가 바뀌었냐는데 그런 건 아닌데 네. 갑자기 3개월 전부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알고 보니 뭐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좀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들, 예전에는 내가 쉽게 넘겼던 얘기들이 네. 지금은 나를 좀 공격하고 날 무시하는 것처럼 좀 들리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좀 많이 취약해진 상황이시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좀 우울감이나 이런 걸 좀 치료 받으시니까 그런 게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얘기들인데 네, 네. 내가 좀 유독 요즘 들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면 네. 그런 게 좀 우울증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예, 그런 것들을 네. 좀 전 정신과 의사로서 한번 좀 돌이켜 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 싶어요. 예. 저도 느끼는 게 이게 멘탈이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마치 소프트웨어고 이게 하드웨어인 것처럼 얘기를 몸이. 근데 몸이 힘들면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게 저는 분리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. 빡세게 살면은 빡세게 살면서 친절하기라는 너무 어려워요. 거죠. 맞아요. 예.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뭐 일을 좀 줄인다거나 내가 좀 친절하지 못하는 걸 인정을 하고 좀 상황이 좋아지게끔 기다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연예인들의 최근에 뭐 연예인들 자살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되게 악플이 원인이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연예인들이 뭐 10년, 20년 뭐 데뷔한 지 된 분들도 있는데 악플을 그러면 왜 하필 이 시점에 그 사람들이 악플을 못 견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특히 힘들 때 내가 좀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그걸 봤을 때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우리들도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, 실제로.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좀 관계를 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몸이 힘들 때. 왜냐면 그게 뭐라 그러죠? MP라 그래야 되나? 그게 너무 소모가 돼가지고. 맞아요. 멘탈 파워죠, 진짜. 진짜 제가 그게 힘들더라고요. 그게. 몸이 반대로, 좀 여유 있을 때는 사람 대할 때도 여유롭고. 맞아요. 나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. 힘들면 진짜 힘들면 힘들죠. 맞아요. 그런데 그게 전 중요한 게 내가 지쳤구나 힘들구나를 일단 캐치를 해야 돼요. 근데 대부분은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일 다 하고 사람들 보자 그럼 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일을 자꾸 미루지? 왜 이렇게 좀 일이 잘 안 되지?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? 근데 그거는 좀 쉬어야 될 때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지쳤다 안 지쳤다. 이거를 좀 스스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한 번쯤은 좀 돌이켜 보면서. 그리고 그게 느껴지면 좀 일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하루 정도는 그냥 통으로 쉬어버린다거나 직장인 분들은 뭐 연차를 쓴다거나 이런 과감한 좀 결단들이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던지. 그럼요. 근데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좀 선을 정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언제까지? 언제까지. 내가 그래 2021년은 내가 되게 중요한 해니까 올 연말까지는 좀 달려보자. 뭐 이런 시점들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맞아. 남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해서 가는 느낌을. 맞아. 누구야? 이낙준 선생님이 그렇게 하잖아요. 날짜 정해놓고 엄청 빡세게 사시더라고요. 엄청 빡세게 살아요. 그분이.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뭐 웹소설을 막 3-4개씩 쓰고, 뭐 세바시 그 친구가 강연을 했는데, 세바시 그 대표님이 놀랐잖아요. 뭐라고? 이제 세바시 보통 강연 연자들한테 원고 좀 써서 보내주시라. 그렇게 하는데,
이낙준 같은 사람은 처음 봤대요. 왜요? 하루 만에 보냈어. 아니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때 이제 뵀는데 그 원장님이 이번에 책을 내셨잖아요. 닥터 프렌즈. 예. 나는 다 썼는데 너네 왜 안 쓰니? 이거 빨리 쓰라고. 예, 맞아요. 아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되는 맞아요. 책인데 그때가 정말 제가 다 겹친 거예요. 네. 그때 작년에 청담에 개원 준비했고 네. 그리고 라디오를 3개를 했어요. 라디오를 사실 3개나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네. 근데 들어오니까 또 다 하고 거절 못하고 네. 뭐 강연 하자 그러면 다 하고 누가 네. 보자 그러면 다 하고 네. 또 책 쓰자 그러면 뭐 야, 10월까지 우리가 셋 쓰자. 그러면 네. 제가 좀 내가 안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했던 말들은 다 제 경험담. 네. 네, 만족감이 되게 또 떨어져요. 왜냐하면 내가 이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안 네. 하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까. 맞아. 좀 그런 게 저도 좀 많이 작년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.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? 저는 진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일들을 많이 좀 줄였어요. 강연 같은 경우도 그냥 굳이 제가 엄청 하고 싶은 게 아니면 좀 안 하기도 하고 방송도 뭐 제가 막 일정을 조정해서 이렇게 또 하진 않고 미팅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 너무 또 제가 직접 뵙고 싶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미팅 하자고 너무 좋으니까 막 한 장소에서 막 3번 연달아서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딱 하루에 한 번만 하고 좀 안 되면 그냥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도 하고 좀 그렇게 좀 조정을 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좀 3가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3가지요? 예. 어떤 저는 일단 수면. 수면. 예. 와, 저 이거 제일 먼저 줄이는 건데 급하면. 예. 그렇죠. 대부분 바쁘면 수면부터 줄여요. 네. 이건 대부분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하는데 이게 뭐 지금 몇 개월은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 수면은 우리가 빚이라고 하거든요. 이게 계속 잠을 줄이면서 생활을 하는 건 계속 내가 은행에 빚을 지는 거예요.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. 그게 뭐 진짜 멘탈적인 부분으로 확 올 수도 있고 신체적인 건강으로도 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이건 항상 지켜요. 아무리 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보다가도 멈추고요. 와, 대박. 정주행을 하다가 12시네. 그냥 자야겠다. 딱 끄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? 그리고 술 마시다가도 12시에 딱 자고. 와. 이게 제 컨디션을 좀 하는 방법이라. 우와, 멋있다. 그러니까 저도 2, 3년 전만 해도 안 됐어요. 그러고 막 2시에 자기도 하고 3시에 자기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특히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거 겹치면서 저도 막 번아웃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신경 쓰고 있고 예를 들어 저는 딱 그리고 12시 넘으면 잠이 안 와요. 그 자유 타임을 놓치면. 그래서 1시 정도 뭐까지 기다려 보다가 잠 안 오면 바로 수면제 먹고 자요. 그 정도로 딱 맞춰서 시킵니다. 그러면 뭐 특히 또 내가 할 게 많고 우울하면 12밤에 또 잠이 안 오면 또 자꾸 그 생각만 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 생각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. 고민 많이 한다고 해결될 거였으면 낮에 해결하지. 그러니까. 대부분 쉽게 해결 안 되는 걸 밤에도 그렇게 싸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럴 땐 빨리 자는 게 회복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저는 수면. 아무리 바빠도 수면 시간을 확보하셔라. 겁나 합리적이다. 꼭 하세요. 합리적으로 딱 봤을 때 나는 이거 생각해서 해결할 문제였으면 낮에 했지 왜 지금까지 됐어. 그럼 자 잔다. 이렇게 하고 딱.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제가 봤을 때 이건 99% 정신과 의사들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항상 물어봅니다. 잠은 어떠세요? 수면. 그만큼 정신건강의 중요한 지표가 수면이에요.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수면이 부족했을 때 발생하고요. 뭐 조증이나 우울증 같은 경우도 수면 리듬이 깨져요. 그래서 수면에 일단 신경을 많이 쓰고요. 그냥 이거는 뭐 저는 뭐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최소 운동하는 거. 두 번째가 운동. 아까 말씀하신 게 진짜 몸이 피곤하면 진짜 마음도 피곤해지는 것 같다. 힘들다. 좀 예민해지고 친절하게 못 대한다.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진짜 좀 기본으로 막 뭐 몸짱이 되고 싶지도 않고 뭐 뱃살을 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살려고 딱 일주일에 2번 PT 받는 게 그냥 저의 좀 최소한이고
의사 선생님도 다 하더라고요. 운동을 다 하시더라고요. 진짜 살려고 살려고 합니다, 진짜. 운동하면 평균 수명 늘어나나요? 늘어나죠. 그럼 해야죠. 그리고 정말 이게 운동하면 뭐 수명도 늘어나고 신체적인 뭐 건강도 좋아지지만 정신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, 운동이. 이거는 아예 막 수많은 논문에서 이미 입증이 됐어요.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일주일에 5회, 한 번에 30분 이상의 좀 아주 심하게 할 필요 없고 땀날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만 운동을 해도 우울증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약한 우울증에서는 거의 약 먹는 것만큼 좋다라는 논문들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운동을 그냥 어떨 때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생활의 루틴처럼 그리고 좀 뭐 PT 할 시간 없다, 필라테스 할 시간 없다, 뭐 조깅할 시간 없다 그러면 그냥 엘리베이터 대신 좀 걷기, 계단을 좀 올라간다거나 한정거장 전에 운동 좀 내려서 걷는다거나 생활 속의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것들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? 명상이요, 명상. 사실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요즘은 좀 젊은 분들 많이 하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진짜 뭐 이런 유명한 기업가들이나 셀럽들이 한동안 조깅 열풍이었다가 이제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. 맞아요. 명상 앱도 있잖아요. 명상 앱도 많고 또 명상 관련 기업들이 좀 미국에서도 굉장히 뭐 상장도 하고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 명상이 좀 이런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한 번 명상한다고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뭐 1일 1팩 하듯이 뭐 매일매일 좀 뭐 자기 전에 한 5분 10분 정도 한다면 실제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류의 명상을 해요. 어떻게?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명상이라 그러면 메디테이션, 약간 이런 정신적 릴렉스 이런 거잖아요. 저는 컨센트레이션을 해요. 약간 뭐 똑같이 보기에는 그냥 눈 감고 이제 노래 들으면서 생각하고 이런 건데 저는 아침에 그거 뽕을 놓습니다. 이제 일어나면 힘이 없잖아요. 그래서 딱 출근할 때 그거를 들어요. 지니어스 게임 노래 아세요? 아니요. 이디오 테이프. 이디오 테이프는 알죠. 아세요? 거기서 거기서 나온 노래인데 이제 그 옛날에 지니어스 게임이라는 예능이 있었어요. 거기에 오프닝 곡을 딱 들으면서 컨센트레이션을 딱 하죠. 저는 그게 일종의 뭐 명상이라고 생각해요. 명상이라는 게 꼭 뭐 당신은 지금 뭐 어디 뭐 구름에 있습니다. 뭐가 있습니다. 우주에 이런 느낌. 약간 도인 같은 돛 닦는 느낌인데 명상은 사실은 그냥 나 나름대로 그냥 지금 내 상황을 좀 정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잡생각들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포커싱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명상이라고 보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런 거는. 그런 한데 제가 이게 뭐냐면 잠이 모자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좀 정신이 없거든요. 멍하실 것 같아요. 그럴 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좀 이 수면은 근데 수면제 같은 경우 먹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아요? 그래서 사실 저희 병원에만 수면제가 한 20가지 있어요. 그래서 수면제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 먹으면 뭐 저 뭐 이랬는데요, 저랬는데요, 막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대부분 막 처방 직접 가서 받는 경우보다 뭐 친구 수면제 먹거나 엄마 수면제 먹거나 이러거든요. 나한테 맞는 약을 찾으면 사실 그런 부작용 경미하고요. 막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뭐 2시에 먹고 3시에 먹고 막 불규칙하게 먹고 막 이러기보다는 처방대로 정기적으로 투약하시면 특별히 그렇지 않고요. 행복해서 정신과 찾아오는 사람 없죠? 없습니다. 저 너무 행복해서 문제인데 이거 어떡하죠?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. 이런 건 없잖아요. 없으니까요. 그러면 진짜로 맨날 힘든 얘기 듣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좀 멘탈 유지가 안 되지 않나요? 그러니까 실제로 좀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람의 감정은 좀 전염이 된다고 진짜 우울한 분들이 와서 막 우울한 얘기를 털어놓고 하면 진짜 저도 그게 영향을 받아요. 또 느껴지고 그래야 또 진료도 하니까.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남들한테 털어놓지 못한 힘든 얘기들 저한테 하시니까 상황을 들어보면 와 이거는 진짜 나도 힘들었겠다 이 상황이면.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존경하는 딱 교수님이 저한테 딱 저희한테 한마디 해주셨어요. 뭐라고요?
퇴근하고는 절대 병원 생각하지 말고 병원 사람들 만나지 말고 네. 막 다양한 활동하고 밖에 사람들 만나라. 아하. 그래야 너가 다음 날 또 환자들 얘기를 들어줄 수 있다. 교수님이 퇴근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라 그랬으면 저는 그 교수님 얘기를 안 들었을 텐데 제가 너무 듣기 좋아하는 얘기 네. 해주신 거예요. 퇴근하고 놀아라. 술 마시고 네. 다양한 경험을 해봐라. 그 얘기를 지금도 저는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되게 퇴근하고는 뭐 이렇게 오늘 또 이런 채널 유튜브도 하고 네. 뭐 라디오도 하고 네, 네. 뭐 넷플릭스도 보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고 네. 그래서 저는 직장인 분들한테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 생각을 하지 말고 네. 회사 밖에서 그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거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회사 생각해서 집에까지 싸들고 오지 싸지 말고 네. 너 당신이 돈 받은 시간에만 일해라. 집에 가서 회사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고 회사에서 추가 수당 주는 거 아니지 않냐. 네, 네, 네. 돈 받은 시간에만 일하고 퇴근하면 어떻게든 그 돈으로 재밌는 것도 하고 네. 뭐 투자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맞아. 그 퇴근 후의 시간에 좀 더 집중하면 이 회사 생활도 좀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근데 그게 꼭 남들이 하는 게 또 나한테 안 맞을 수 있어요. 네. 누구는 운동을 하면 풀린다고 하는데 나는 운동하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네. 있고 그러면 뭐 그냥 나는 집에서 뭐 치킨 시켜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게 풀리는 거다.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시면 네. 돼요. 그러고 뭐 나는 뭐 술 마시는 게 풀리는 거다. 물론 술 마시는 게 좋지 않은 건 알지만 네. 그게 뭐 나한테 스트레스를 좀 풀리는 거라면 뭐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면 네. 가끔씩은 나한테 그렇게 좀 그런 힐링 될 만한 것들을 좀 이렇게 주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저는 어떻게 푸세요? 푸는 거 있어요. 저는 게임 영상 봐요. 제가 약간 어릴 때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예. 삶을 좀 망쳤었는데 근데 저는 그 영상을 봐요. 플레이하는 맞아요. 프로게이머들이나 맞아요.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걸 보면 좀 그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보거든요. 예. 좀 이렇게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. 예. 제 친구들도 이제 네. 의사고 막 바쁜 친구들 많으니까 네. 많이들 그렇게 봐요. 내가 직접 할 시간은 없고 네.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다고 재밌잖아요. 하더라고요. 네, 네. 그래서 좀 그런 자기만의 어떤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는 낮잠이었거든. 낮잠. 주말에 낮잠 자는 거. 네. 뭐 남들한테 좀 얘기하기가 좀 뭐 좀 아주 그렇잖아요. 네. 막 또 스트레스 평소에 어떻게 푸세요? 그럼 저는 낮잠이요. 뭔가 게으른 것 같고. 네. 근데 저는 그냥 그거 하면 풀리니까 주말에 딱 1시간, 2시간 정도 낮잠이 네. 저한테는 좀 되게 행복이더라고요, 약간. 예, 예. 혹시 결혼하셨어요? 아닙니다, 미혼입니다. 결혼 안 예, 예. 하셨구나. 그래서 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예, 제가 아니 주말에 만약에 평일에 예. 지금 저희 와이프 애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주말에 내가 가서 잔다? 그러면 일단 애가 와서 먼저 깨우겠죠. 그렇죠. 네, 너희 자고. 네. 하지만 호야 사랑한다.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. 저는 예. 네, 하여튼 행복하시잖아요. 네, 예. 좋죠. 왜 웃으세요? 아니. 이상하네. 이거 편집 잘해야겠다. 아니, 그게 전염이 되잖아, 감정이. 네, 네. 행복이 전염이 돼서. 네. 뭐 행복한 웃음이었어. 마지막으로 예. 아니다.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. 무기력했던 때는 없어요. 많죠. 그래요. 많아요. 예. 이게 정서적으로 이거 내가 이래서 무기력한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무기력할 수 있잖아요. 있죠. 예.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알아도 네. 나를 좀 다 돌이켜 봐도 원인을 알아도 그럴 때가 있어요. 그거 네. 쉽게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. 네. 그럼 일단은 무기력함을 저는 인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걸 막 좀 벗어나 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지만 네. 그게 안 돼도 좀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.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루틴들은 좀 유지를 하면 네. 그래도 무기력 어느 정도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고 좀 버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수면이라던가 아무리 무기력해도 일주일에 2번만 운동하자. 네.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키면 나 되게 뭐 한심하다,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기보단 그래도 야 운동 이번 주 했잖아. 네. 그리고 잠 그래도
뭐 막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지 않고 네. 그래도 수면 습관 이 정도면 건강하잖아. 네. 이렇게 좀 최소한의 어떤 나만의 루틴들을 좀 찾아보는 게 네.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수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정신과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나요? 많죠. 아, 진짜요? 특히 뭐 불면 때문에 요즘 네. 오는 분들이 많고요. 네. 그 재택근무, 비대면 수업 이런 걸로 맞아요. 그 수면이 엄청 많이 깨졌어요. 맞아요, 많은 맞아요. 분들이. 네. 그러니까 뭐 직장인 분들은 막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고 전에 네. 비해서 그리고 또 그 수업을 뭐 학교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 낮밤이 바뀐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. 또 밖에 나가서 햇빛 보는 게 또 불면에도 영향을 주는데 네. 햇빛 볼 많이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그죠, 되니까 그죠. 그래서 요즘은 진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무기력한 걸로 많이 오고 불면으로도 많이 오세요. 예, 예. 아,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라는 게 정말 범위가 엄청 넓네요. 맞아요. 네. 예. 그냥 진짜 뭐 정신적으로 너무 막 아프신 분까지 안 가더라도 맞아요. 예. 내가 뭐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도 예. 요즘은 뭐 진짜 뭐 강남에 계시는 특히 네. 부모님들은 애들을 그냥 막 많이 데려오세요. 우리 때였으면 아니 애기를 정신과에 데려간다고 네. 하는데 우리 애가 좀 집중 못하는 것 같은데 ADHD 아닌가요? 눈 깜빡깜빡거리는데 틱 아닌가요? 네.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좀 관리받는 느낌이라고 네, 네, 네.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예. 또 신사임당 저도 평상시에 또 즐겨보던 채널이고 예. 그런데 또 구독자분들이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또 경제 이런 거 관심 많으시니까 오늘 또 이런 멘탈이나 이런 것들 관심이 있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성공하고 좀 많은 발전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부자들도 많이 진료 병원에 오시는데 네네. 건강이 최선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신체 건강은 많이 신경 쓰지만 정신 건강은 진짜 신경 많이 안 쓰니까 네. 평상시에 내가 신체 건강 신경 쓰는 거에 한 절반만이라도 네. 한 번쯤 내 멘탈,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좀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, 예. 지금까지 오진승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